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궁합을 분석을 할 건데요. 남녀 간의 궁합이 아니라 남자 간의 동업 궁합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이 여러 가지 사연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 드릴 오늘의 명언은 소설가인 장파울이 하신 말씀입니다. 행동만이 삶에 힘을 주고 절제만이 삶에 매력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교우의 실전 사주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전 사주 분석 신청합니다. 시골에서 같이 자란 친구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위로 형들과 아래로 여동생 둘과 남동생 하나 사이에서 태어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인정도 많고 하던 일이 잘 안 돼서 요즘은 설비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인지 2년 전부터 고급 외제차를 사고 비싼 옷을 사 입고 다닙니다. 아직은 미혼이고요. 내년에 저와 음식점을 하려 하는데 친구의 재물운과 결혼운 저와의 궁합이 궁금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주인공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나이가 50세고요. 사주를 보면 무신년 정사월 계묘일 무오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쬐끄맣게 나와 있는 사주는 신청자인데요. 이분하고 두 분이 고향 친구고 내년에 음식점을 같이 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의 그 궁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사주의 주인공을 보면은요. 50세인데 미혼이에요. 그리고 부모님이 일찍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형제들도 많은데 고생스럽게 살아왔고요. 그리고 인정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일이 잘 안 풀려갖고 설비 일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2년 전서부터 고급 승용차를 사고 그 비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생각의 변화가 있었겠죠.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 사는데 뭐 구질구질하게 살 필요 있겠나 뭐 그러면서 그 외제차를 샀는지 아니면은 로또에 당첨이 돼갖고 그 돈을 쓰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분의 말로는 자기 예상으로는 로또에 당첨이 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무신년 정사월 계묘일 무오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사주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셋, 토기운이 둘,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이 사주는 재성운에 해당하는 화기운이 강하면서 목화토금수 오행이 하나씩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주 분석을 이제 하시면서 사주가 또 틀린 게 없구나. 사주가 정말 틀린 게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일단 화기운이 재성운이잖아요. 그리고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하나씩만 있으니까 신약한 사주죠. 신약한 상태에서 재다 신약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 재라는 것은 남자에게 돈과 여자를 나타내니까 지금 이분은 일간이 이제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성운이 깨진다는 점에서 여자운이 그렇게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봤을 때 이분이 50세가 됐을 때까지 지금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미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재다 신약 사주고 여자를 나타내는 재가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결혼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결혼 정년기, 즉 20대와 30대의 운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분이 20대의 경신대운이었어요. 그리고 30대의 신유대운이었습니다. 금기운만 강하게 들어왔죠? 그러면 이분 입장에서는 지금 신약화 상태에서 이 금기운이라는 것은 나쁜 운이 아닙니다. 나를 생각하게 해주니까 좋은 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가 이렇게 있을 때 좋은 사주가 되려면 용신이 들어왔을 때 확실하게 용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계술일간이면서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입니다. 그러니까 금기운이 여기에서 용신운이 돼야 되는데 21살서부터 30살까지 신금이 딱 들어오니까 묘신 원진살이 되죠. 원진살이 되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결혼하는 20대에 원진살이 되면서 여자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대에는 묘유충으로 지지가 정확하게 깨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기운이 용신운이에요. 이 사주에선 틀림없이 금기운이 용신운인데 하필이면 지지가 묘목이 되면서 묘신, 원진, 묘유충으로 여지없이 배우자운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20대, 30대에 남들이 다 결혼하는 이 시기에 여자운이 좋지 않았고, 그리고 사주 원국을 보더라도 재성운이 이렇게 깨지고 있으니까, 제다신약인데다가 여자운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제다신약이라는 것은. 그리고 재성운이 깨지니까 결국은 결혼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미혼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일찍 여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일단은 이게 아버지 궁이에요. 아버지 자리가 정계충으로 깨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재성운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이것은 이 재성운이라는 것은 부인도 나타내지만 아버지도 나타내죠. 그리고 아버지 궁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체적으로 부모 복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분하고 이제 동업을 하겠다고 신청하신 분이 그랬는데요. 이 동업을 할 때에는 뭘 보셔야 되냐면요. 이분의 일년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의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41세 임술대운이 올해까지 마감을 하고 내년부터 이제 동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1세 개해대운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요. 대운의 흐름은 참 괜찮게 흐른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신약한 사주니까 금기운하고 수기운이 용신운인데 금기운은 이렇게 이제 들어왔는데 꽝이었단 말이에요. 특히 30대 운은 지지가 묘유충이 되면서 꽝이었는데 40대는 임술대운이고요. 임술대운이 지지가 이제 묘수랍이 되면서 기신인 화기운을 생성을 하니까 이게 40대 운도 그다지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51세 개해대운은 괜찮다고 봐야죠. 지금 이분이 수기운이 들어오면서 나를 강하게 해주니까 제다신약인 상태에서 내가 이 재성운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년운을 보시면은요. 올해가 정유년이잖아요. 올해는 정계충, 묘유충으로 여지없이 다 깨지고 있죠.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무술년은 또 천간지지가 다 합이에요. 무계합 묘수랍으로. 그래서 내년에는 대운도 바뀌면서 1년운도 괜찮기 때문에 이분에게는 앞으로의 운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분이 괜찮으니까 있잖아요. 이분이 1년운도 괜찮고 흘러가는 대운도 괜찮으니까 동업을 할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신청하신 분인데 내년에 지금 이 주인공하고 동업을 하실 예정인데 일주를 보면은요. 이분은 정유일주예요. 이 친구분은 계묘일주고 어때요? 천간지지가 다충을 받죠. 정계충, 묘유충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일주끼리 만날 가능성은 60분의 1이라고 봐야죠. 60갑자니까. 그러니까 계묘일주 입장에서는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 60갑자가 정유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딱 만나셨습니다. 고향 친구라고 하셨고 그동안 얼마나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일주가 천간지지 다 충이라는 점에서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러니까 다른 분이 있잖아요. 다른 분하고 만약에 동업을 한다. 그러면 이분은 동업 상대자로는 괜찮죠.
그런데 아무리 고향 친구라고는 하지만 천간지지가 일주가 이렇게 다 충을 받는 것은 좋게 해석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지금 무진대운이고요. 내년이 무술년이에요. 그 이분도 약간 신약한 상태인데 내년에 토기운이 이제 식신상간운이 들어오니까 이분한테는 그 내년이 좀 분주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것이 월운입니다. 이게 월운인데, 이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그 9월달이 안 좋다고 봐야겠죠? 9월달하고, 이 화기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5월달 정사월, 이 정도. 이때가 그다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이제 동업을 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사주로만 푸는 건 아니니까, 그 반대는 하지 않지만 일단은 두 분이 천간지지가 다 이렇게 충을 받는다는 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그 좋은 궁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좋은 점도 있죠. 여기에 보시면 이분은 지금 수기운이 강하죠. 수기운이 강한데 강하면서 화기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기운은 하나밖에 없으면서 또 화기운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걸 이렇게 채워준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가 이렇게 천간지지 충을 받으면은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좋은 궁합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 자, 오늘은 두 분의 동업 궁합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주인공이 50세이고요. 아직 미혼인데 앞으로 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누구랑 같이 장사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했을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얼마나 잘 맞겠느냐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원래 이제 이 사회에서 동업은 하지 말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만큼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맞춰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남녀 간의 궁합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의 궁합도 많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궁합일 경우에는요. 어떤 것을 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그 상대방의 일년운이 좋아야 됩니다. 흘러가는 대운과 일년운이 좋아야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일년운이 안 좋다는 것은 1년간 운이 안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동업을 했을 때 내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운이 좋은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오늘 주인공이 내년부터 운이 좋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 친구인 분하고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일주가 천간지지가 다 충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그 동업을 했을 때 서로 의견 충돌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기호의 실전 사주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